없어졌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지금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그 조사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갖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주말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는 게 있죠. 권익위 국장이 집에서 목숨을 버렸어요. 유서도 있어. 근데 유서가 지금 제대로 공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서 안에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는 요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초반에 이 권익위 국장이 일이 힘들어가지고 마치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이 국장님하고 오랫동안 알았던 10년 이상 알았던 한 지인이 지난 6월 달에 주고받았던 카톡을 공개했죠. 그 카톡을 한겨레에서 보도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는 언급하고 있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김건희 명품백 권익위 조사에서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종결해버린 거. 지금 그거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것까지 이해가 됐는데 이 뒤에 있었던 문장. 이거는 아마 그 지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인이 누군지 공개가 안 됐어. 그냥 지인이라고만 나왔어. 그 지인에게 아무개님이 겪으셨던 것보단 쉽다고 생각하며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거든요. 이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지인이 이 권익위 국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는 김건희 사건 무마하는 것 때문에 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불명예스럽고 고통받아갖고 목숨을 버리신 거다라고 막 하니까 여권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아니 이거는 지금 그 지인의 말밖에 없는 거고 이 카톡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응? 돌아가신 분이 정말 이 권익위가 김건희 사건 조사 이거 무마시킨 것 때문에 이분이 고통받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 막 그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인이 본인을 공개했습니다. 누굽니까? 한국청년운동본부의 이지문 씨예요. 이지문 씨. 여러분 이지문 씨 누군지 아십니까? 이지문 씨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인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그 공익신고 있죠. 이분이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름이 한국청년운동본부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어떤 이름이었냐? 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거든요. 공익신고. 공익신고지원센터 이사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92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 지위가 그 중위였어요. 중위 군인이었어. 근데 군대 안에서 그 군 부대자 투표 있죠. 그 부대자 투표를 지금 기무사가 개입해가지고 부정 투표한다는 거를 내부 고발한 사람이에요. 내부 고발한 사람. 그 이후에 본인이 인생이 바뀌었고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공익신고 지원센터를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거의 1세대. 우리나라에서 뭐 내부 고발 같은 게 많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군부시대 뭐 전두환 때 뭐 그럴 때 이 박정희 전두환 때 내부 고발하다가 이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 군 안에서. 그런데 그나마 92년이면은 김영삼 때거든요. 문민정부. 근데 문민정부 때도 되게 단속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한 겁니까? 군 부재자 투표 부정행위 관련해가지고, 아니 92년이면은 문민정부가 아니죠. 92년이면은 노태우 정부네. 노태우 정부. 군 부재자 투표 내부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지문 중위예요. 이지문 중위. 그래서 이때 여러분 한겨레 기사 제가 오늘 당시 기사 찾아봤거든요. 당시 3월달 기사. 군 공개 투표 등 대대적 선거 부정. 기무사 개입 검열기로 중간 투표. 여당표 80% 이상 나오게 하라 지시. 선관위 참관 안 해. 파문 우려.
외출 금지, 중대장들 1번 찍으라 강요. 군에서 이 부세자 투표에 대한 부세자 투표로 인한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했는데 그거를 아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이지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지문 중이가 그 이후에 당연히 고초를 겪죠. 그리고 군에서는 파면당합니다. 파면당해갖고 어떻게 되냐? 2등병으로 강등 전역 당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요번에 그 돌아가신 건익위 국장님과 이렇게 통화하면서 건익위 국장님 이분하고 굉장히 관계가 친했더라고요. 10년간 맺으면서 이 이지문 중위한테 당신 같은 분이 선배님 같은 분이 건익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렇게 부당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건익위에 행패 이 국장님은 김건희 관련해가지고 이거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있는 건익위 위원장, 부위원장 같은 새끼들이 이거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 어려움을 공익센터,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청년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씨와 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이지문 씨하고 이런 얘기 했는지 이해가 되죠?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송구한 마음이라고. 이게 일반 사람하고 할 카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이지문 씨라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러면서 우리 이지문 선배 같은 경우는 이지문 님이 겪으셨던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하면 위안을 얻고 있다고. 이 얘기 왜 하는 겁니까? 이걸 보니까 위에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위에 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김건희 거 맞나? 의심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대화의 상대가 공익신고자 이지문 이사장이라는 걸 딱 알게 되니까 이지문 씨하고 연결하는 거야. 이지문 씨 당신이 공익제보하는 바람에 얼마나 어려웠냐.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뭡니까? 내부에서 건익위가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금 판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막 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6월 달에 이게 그럴 때 뭐가 있었는데 김건희 문제밖에 없어. 김건희 문제 제일 크게 김건희 문제였어요. 이거는 100% 김건희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김건희 문제가 아니라고 해. 이 이지문 씨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엊그저께. 뭐라고 썼냐? 몇 년 전부터 선배님이 건익위에서 역할을 하면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도 같이 일할 날이 오겠지요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 톡 주고받은 내용이 이러했는데 이 마지막 톡이 아까 톡인 거예요. 어젯밤 찾은 세종 장례식장에서 황망해 간 그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무엇이 그를 아직 성인이 안 된 자녀 둘을 두고 그리 세상을 떠나게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눈물이 올라온다.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톡에 내 교수님이 겪으셨던 것보단 쉽다는 생각하며 위안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까지 하고서는 왜 이리 갔는지. 그의 극단적 선택 속보가 나온 후 얼마 안 되어서 기사 내용이 업무 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마치 개인의 힘듦인 양 나오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다. 페북에 올린 글을 보고 마침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가 업무와 고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 6월 말 통화 그리고 세상을 뜨기 이틀 전에 나누었던 통 내용을 공개했다는 거죠. 오늘 한겨레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지문 이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김건희 사건 종결 처분이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하면 김 국장이 실망을 끼쳐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윤석열 당시 캠프 출신인 정승윤 부위원장 이 개새끼 반드시 조사해야 됩니다. 이 새끼가 사건 종결을 주도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라는 거죠. 김 여사 순방 일정에 맞춰서 종결 발표하면서 건의가 완전히 조롱거리가 돼버렸고
20년 가까이 반부패 업무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김건희 사건을 그 실무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이 국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국회 나와갖고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비판을 정무위에 참석해갖고 이거 누가 종결한 거냐 야당에서 막 물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막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횡성수성하고 그랬거든요. 지난 6일 이사장과의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권익위 수뇌부가 내 생각과 다르게 종결 처분을 밀어붙였다. 송구하다, 힘들다 라고 토로했다. 종결 결정에 반발하여 비상임 권익위원회에서 사퇴한 최정묵 지방자치 데이터 연구소장은 이날 한겨레 통화에서 이 최정묵 씨 같은 경우는 김건희 수사 종결할 때 그거에 반발하면서 비상임 권익위원 사퇴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최정무 씨가 뭐라고 합니까? 고인은 반부패 분야 최고 전문가인데 그를 아는 모두가 강직하고 원칙적인 사람이라고 한 목소리로 이제 말한다고 하죠. 그 조사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문화일보 보도를 보면은 유서 내용이 잘 모르는데 유서 내용 안에 가족들을 향한 내용과 본인이 힘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힘들다라는 거. 물론 이 힘들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힘듦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권익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이 국장한테 김건희 사건을 종결하도록 이렇게 외압한 거, 그게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한겨레 기사를 보면은 권익위 고위간부 출신들하고 인터뷰한 게 있는데 권익위 고위간부 출신이 뭐라고 하냐, 김건희 여사 명패 사건 관련 압력 때문에 권익위 선후배 사이에서는 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 있죠. 목숨을 끊은 이유가 김건희 명패 사건이라고 지금 권익위 안에 있는 선후배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은 꼭 그것 때문인지 어떻게 알아, 말이 돼? 그러고 있는데 권익위 안에서는 이미 그것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야라고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내가 권력을 따라가는 놈이라고 비칠까봐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느냐라고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도 이 국민의힘 새끼들 보세요. 이 새끼 누구냐면 곽규택. 이 새끼가 지금 국민의힘의 새로운 샛별이죠. 이 진상 샛별. 이 새끼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이 대변인 새끼가 뭐라고 성명이 나왔냐.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이에요. 야당이 또다시 지금 돌아가신 분 국민권익위 국장님의 죽음을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이분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권익위의 김건희 조사 외압, 도대체 이분이 왜 고통스러웠는지, 권익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 얘기 하니까 이게 정쟁의 소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들 말에 따르자면은 그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왜 돌아가셨는지 그 억울함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죽었나 보다 하고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게 맞아요? 이분이 지금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2명 있다고 하잖아. 그 자녀를 두고 아버지가 목숨까지 버릴 정도였는데 이게 그냥 애도합니다 이러고 끝날 문제입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미친 새끼야 아주. 민주당이 정권 외압 피해자, 돌아가신 국장님을 정권 외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쟁을 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거는 정쟁을 삼으면 안 되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냥 개인 문제로 죽었나 보지. 이거 파헤치지 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왜 여러분 권익위 국장이면 고위직입니다. 월급도 적지 않고요. 나름대로 지위도 있고
그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왜 목숨을 버립니까? 아무 이유 없이. 왜 괴로워하면서? 그럼 그거 따져 물어야죠. 철저히 조사해야죠. 근데 이거를 권익위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아니 국민의힘 여당 의원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 이거 정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넘어가. 아 뭐 자꾸 이거를 마치 정권이 외압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그 지랄하고 있어요 개새끼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청문회, 국정조사, 뭐 지금 특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갖고 어떤 사람들은 야당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는데 심한 게 아니고 어떤 정권도 이렇게 정권이 없었어요. 아니 이렇게 심한 정권이 어디 있었어. 차상면 사건 하나도 기가 막힌데 갑자기 마약 외압 수사 터져버리죠. 이번에는 또 권익위 조사 외압 또 터져버리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달아 터지냐고 이렇게 겁도 없이 개새끼들이 차상면 수사를 막으려고 국방부에서 외압을 하더니 마약 수사 막으려고 관세청 연관 있다고 막으려고 경찰 수사를 또 외압을 해버리고 김건희 청탁금지법 관련해가지고 문제 없나 제대로 조사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게 또 외압을 해버리고 이렇게 눈에 띄게 이런 정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그냥 넘어갈 게 있습니까? 당연히 특검하고요. 당연히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청문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새끼들 진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제가 정말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기가 막힌 거. 지금 공무원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절묘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사설을 냈는데 그 권익위 국장의 죽음 진실을 덮고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사설을 냈어요.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저녁에.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이 권익위 국장이 김건희 명백수수 사건 종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 국장은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정승윤 부위원장 등 수뇌부에서 종결을 밀어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김 국장이 국회 정무위에 나가갖고 답변 드릴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곤욕을 치렀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낀 거지. 20년간 권익위를 지켜온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이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있냐면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훈 부위원장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물어물 덮고 넘어가라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야당은 청문회,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상규명 해야 한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권익위원장 유철한 누굽니까? 윤석열 법대 동기죠. 동기예요. 79학번. 부위원장 누굽니까? 정승윤. 대학 후배지요. 그 앞에 있었던 김옥일은요. 검찰 선배지요. 다 그런 새끼들이 모여있는 거야.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인데 전혀 중립이 안 되어 있고 전혀 중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수사가 무마가 됐으니까 이거는 권력의 개입이 있다고 당연히 의심이 드는 거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경향신문 박정원, 백희룡, 고난과 권익위 국장 죽음이 말하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박정훈도 백혜령도 권익위 국장도 결국 이 정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수사를 막거나 조사를 막거나 하는 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권익위 처분에 검찰, 공수처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 외압과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조사한 실무 책임자 의견이 무시되고 되레 징계 직책 대상이 되는
비상식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기소가 되고 백혜령 경정은 좌천이 됐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권익위 국장은 목숨을 버렸어요. 어떻게 나라 꼴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법을 어기고 뭔가를 덮으려고 하고 나쁜 사람 걸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죽을 수는 있어. 그런데 원칙대로 법대로 수사했다고, 조사했고 그 수사한 내용들을 이첩하려고 했다고 해서 항명죄로 기소해버리고, 마약 수사 제대로 했다고 해서 좌천시켜버리고, 권익위에서 당연히 원칙대로 김건희 수사 이거 종결하면 안 된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초를 겪다가 스스로 목숨까지 버려야 되는 이런 현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 나라 꼴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진짜 이건 거의 무슨 제가 특정 나라 말하지 않겠지만 정말 저기 독재국가, 아니면 정말 부패가 만연해가지고 정말 삼류국가들 있잖아. 그런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씨발. 야당은 특별검사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권력형 비리 의혹들은 그리고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제재 방책을 세워야 한다. 심지어 동아일보도 뭐랬는지 알아요? 동아일보도 심상치 않은 불씨 남긴 권익위 간부의 안타까운 죽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힘들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유서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 권익위 내부에서는 언론이나 국회의 주목을 받는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힘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 신고 접수 6개월을 끌다가 김건희 법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언급이 없었죠. 맹탕 조사 논란이 커지자 추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것도 맹탕이었고 권익위가 온갖 비난을 당했는데 그 비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김건희 조사 담당자였던 돌아가신 국장이었던 거죠.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증거와 법리대로 차질 없이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검찰총장 모르게 김 여사를 검찰청 밖 제3회 장소에 져서 대면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믿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동아일보가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야, 나 깜짝 놀랐어. 대통령 부부와 사건 관계자들은 이 사건의 여파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가? 동아일보는 그나마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하도 너무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도대체 너희들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어떤 사설을 썼는지 아십니까? 나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정말 조선일보 사설 보고 놀래. 이 새끼들은 진짜 프레임을 전환시키는데 정말 1등이야 1등. 지금 권익위 국장님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버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정권이 조사를 막으려고 외압을 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돌아가신 거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정권의 이 부당한 조사 외압 그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조선일보 사설 뭘 썼냐? 탄핵 청문회에 시달린 방통위 직원들의 고통 호소. 이 사설은 이 권익위 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긴 해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런데 절묘하죠. 절묘해. 이게 뭡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방통위 직원들이 국회 때문에 너무 막 지금 고통받고 있어. 그럼 너희 때문에 이분들이 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혹시 권익위 국장처럼 목숨을 버릴 수도 있어. 지금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미친 새끼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내용은 더 골 때려요. 한번 볼까요? 방통위원회 사무처가 국회에 공문을 보냈는데요. 국회 갑질로 직원들이 힘들다고 적었대요. 민주당의 이딴 방통위원장 탄핵, 현장 검증, 청문회 공세에 시달리느라고 휴일이 없다는 거야. 직원들이 여름 휴가는커녕 주말에 나와 에어컨도 안 나오는 사무실에서 고생하고 있대요.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수준도 적당해야 한다. 입법 기관이 이러면 안 된다 했다는 거죠. 존나 미친 개새끼들이죠. 정말 구역질이나. 방통위 직원들이 정말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정권이 방통위를 장악한 다음에 방통위로 언론 장악하려고 하는 이런 어이없는, 그리고 이 어처구니 없는 방통위원장의 행태. 방통위 위원 5명 중에 2명 있는데 2명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법원에서도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 안건들을 다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무도한 짓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하면 안 되는 겁니까? 현장 인증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방통위의 이런 무도한 짓들을 보고 당연히 국회가 이거와 관련해갖고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는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국회한테 왜 일하냐고 따지는 거야. 그 핑계를 갖고 핑계를 뭘로 내는 겁니까? 직원들이 너희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러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의 접근이 맞습니까? 민주당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이상민 전 부위원장 탄핵소추 과정에서 각종 자료 요구로 주말마다 비상근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민주당이 나쁜 짓 하는 새끼들한테 그 나쁜 짓 한 거와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 요구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새끼들이 나쁜 짓 못하게 해야지요. 김홍일이가, 이상인이가 불법적으로 2인 체제로 안건들을 이렇게 무도하게, 이렇게 정말 개념 없이 통과시키는 이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나쁜 행동을 지금 잡으려고 하고, 그거 지금 제대로 따져 묻는 국회가 문제입니까? 야, 난 정말 황당해. 마치 TBS 관계자들이 TBS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오세훈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김어준한테, 김어준 네 돈 재산 이거 처분해 가지고 우리 도와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방통위는 공영방송만 다루는 부처가 아니다. 통신, 인터넷 정책도 총괄한다. 빠르게 변하는 통신, 인터넷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시급한데 국회 과방위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데 웃겨 죽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거나 청문회 하는 거, 현장 가고 조사하는 거를 따져 물을 게 아니고, 방통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관계자들,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이 정권, 이 정부를 비판해야지. 지금 뭘 비판하고 있는 거야? 개새끼들. 그 내가 볼 때는 이 비판이 뻔해요. 요번에 권익위 국장님 이렇게 스스로 목숨 버린 걸 가지고, 야, 이거 봐. 지금 너희 국회 때문에 방통위 직원들도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렇게 애매하게 사건을 묶어가지고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그래서 조선일보가 정말 구역질이 나요. 이 새끼들은 하는 짓이 너무 눈에 뻔해. 사악해, 진짜. 근데 사악해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냥 제대로 기사 보지 않고,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그냥 종편이 하는 떠드는 것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야, 이거 뭐야, 지금. 이 권익위 사건하고, 지금 이 사건하고, 이거 괜히 전혀 관계 없는 건데, 이걸 미싱해갖고, 국회가 지금 권익위 직원을 너무 괴롭히고 있네?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권익위 국장님이 어떤 괴롭힘 때문에 지금 목숨 버린 것 같은데, 지금 방통위 직원들도 국회 민주당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네?
황당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선일보는 정말 나쁜 새끼들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이 정부의 이런 포악함, 이게 지금 벌써 이게 지금 몇 개입니까? 응? 최상병 수사 외압, 마약 수사 외압, 김건희 조사 외압, 이 공통됨,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정무위에서 권익위 관련해 가지고 철저하게 청문회하고 조사해서 이 돌아가신 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